네, 투자 알고리즘 시간입니다. 오늘은 SK증권 영업부 금융센터 조성우 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부장님. 이제 리스크 한계가 또 거쳤는데 우리 예상과는 좀 반대로 흘러갔습니다. 정말 폭발적인 관세를 다시 좀 부과를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 나름 견고한 흐름이잖아요. 첫 번째 키워드 확인하겠습니다. 팔지 말고 버티자의 첫 번째 키워드는요. 선방하는 국내 증시 왜일까? 일단 지금 니케이 2.7%, 나스닥 선물 3% 하락이고요. 러셀 선물 지수도 현재 4% 급락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코스닥이 아침부터 낙폭을 크게 만회했고요. 코스피도 마찬가지로 1% 하락이긴 하지만 개장보다는 낙폭을 줄였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글쎄요, 일단 심리적으로 보면은 하도 이제 그동안 두들겨 맞아 놓으니까 더 맞을 게 뭐 있냐. 한 10대 중에 한 8대 정도 맞았는데 더 맞아봐야 한 2대 더 맞겠지. 이제 이런 심리가 좀 반영될 수도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만의 지금 큰 이벤트가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잖아요. 네. 물론 이제 관세 리스크는 여전히 진행 중인데 우리 이제 정치 불확실성의 이제 클라이막스가 바로 임박을 해 있는 상황이고 주 초반에 이제 그 탄핵 선고 일자가 이제 결정이 되면서 시장이 한번 이제 좀 급등하는 그런 모습들도 나왔었죠. 그러니까 시장 심리가 그래도 내일 이후에는 정치 불확실성이 좀 제거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이 일단 좀 오늘 좀 장 초반에 좀 급나가는 우리 시장에 좀 저가 매수세를 좀 유입한 게 아닌가 좀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예,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지금 시장 시나리오는 물론 이제 관세 리스크 여전히 있지만 또 사실 관세 리스크에서 우리 시장이 유독 흔들렸던 점은 어쨌건 우리는 지금 정치적인 상황이 리더십이 부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이런 쪽에는 우려감도 분명히 컸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내일이 지나게 되면은 어떤 식으로든 이제 리더십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이제 시장이 지금 그래도 움직이는 쪽은 정치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일단은 좀 조기 대선 시나리오 쪽으로 좀 반응하는 것 같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주 들어서 인물 관련 정치 테마주들이 극성을 부린다는 거죠. 이렇다면 이제 특정 후보만이 그런 게 아니라 일단 지금 이제 하마평에 오르는 대부분의 후보 관련주들이 지금 움직이는 것들은 바로 이제 이런 이제 심리를 반영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좀 나침반으로서 좀 우리가 좀 참고할 좀 그럴 상황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증시 변동성도 크고 오늘도 좀 외국인은 팔고 있는데 또 환율은 또 상대적으로 괜찮습니다. 지금 1,467원대에서 그러니까 어제 뉴욕 시장의 어떤 지금 시간의 지금 폭락에도 불구하고 환율은 비교적 좀 안정적이라는 점도 좀 그래도 우리 증시가 상대적으로 선방하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어요. 저가 매수와 환율, 이미 빠질 대로 빠졌다라는 그 심리 지금 시장에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하셨고요. 특히 지금 유가 증권 시장보다 코스닥이 강한 이유가 혹시 공매도 쇼커보 때문이 아닌가라는 의견도 있긴 하거든요.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나 제약바이오 종목들에서 오늘은 쇼커버 물량, 기관의 순매수가 확인되기도 하는데 당분간은 좀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위주의 코스닥을 보는 게 맞는 걸까요? 일단 기관의 매수는 좀 그걸 추정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그 공매도 쇼커버를 보신다면 이제 기관 수급 중에서도 금융투자 쪽을 보시면 네. 조금 더 이제 좀 판단이 빠르겠지만 죄송하지만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그것까지 세세하게 체크하고 들어오지 못해서 일단 그런 추정이 가능하다라는 점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될 것 같긴 한데 일단 지금 코스피 대비해서 코스닥이 좀 상대적으로 견조한 것은 아무래도 이제 그 관세 우려가 커지면 커질수록 결국에 이제 그 대기업들 쪽에 우려감이 좀 더 커지는 거죠. 예. 이를테면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 또 우려감이 커질 수 있지만 또 자동차 부품주는 또 상대적으로 좀 그런 어떤 관세 민감도가 낮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아전인수하는 그런 심리가 좀 코스닥의 상대적인 강세를 또 이제 나타내고 있다. 그런 배경으로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아까도 좀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금 테마주가 난립을 하고 있죠. 네. 아무래도 이제 좀 정치 테마주나 이런 쪽이 좀 난립을 하면서 이쪽에서 강한 시세들이 분출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좀 지수의 좀 착시 효과를 좀 야기하는 그런 측면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이 체감 지수도 그렇고 실제 지수도 상대적으로 좀 양호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다만 이제 여기서 오늘만 놓고 이제 앞으로 좀 코스닥이 더 강할 것이다 이렇게 단정 짓기는 좀 어려운 게 역시나 이제 좀 테마적인 시세 역시도 좀 지수에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이제 코스피와의 어떤 좀 동조화가 이루어져야지만 이제 추세적인 그런 어떤 코스닥의 방향성이
좀 전망이 된다. 좀 이런 정도로 좀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오늘의 강세가 뭐 내일도 이어진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오히려 코스피가 이럴 때 힘을 내면 코스닥의 힘이 빠질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 왜냐하면 테마주가 좀 식을 수도 있으니까 네. 그런 관점에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관세 타격은 대기업들이 가장 먼저 받아갈 것이기 때문에 오늘은 상대적으로 코스피가 조금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판단해 주셨고요. 코스닥은 단기 테마 상승을 지금은 염두에 두고 있는데 흐름 잡기엔 조금 시간 필요하다. 네. 그럼 내일 이 탄핵 심판 선고일이잖아요. 네. 이게 가장 궁금하던데요. 관세 때문에 계속 시장에 눌릴 거냐 아니면 탄핵 심판 선고에서 좀 긍정적인 반응이 나온다. 그러니까 시장이 긍정적으로 해석할 만한 결과가 나온다면 리스크 해소 측면에서 시장이 상승, 반등할 수도 있는 걸까? 어떤 쪽에 무게를 두세요? 일단은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정치 불확실성에 대한 어떤 재료는 소멸되는 것이겠죠. 네. 일단 그 자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시각들도 있고요. 다만 지금 시장의 흐름을 냉정하게 보면은 그래도 일단 조기 대선 시나리오 쪽에 조금 더 시장이 좀 모멘텀을 좀 삼으려는 그런 작용들은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대내 모멘텀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트럼프의 좀 관세 우려가 좀 지속되더라도 우리는 그동안 가뜩이나 좀 정치 불확실성 때문에 더 시장이 눌려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대내 모멘텀이 좀 이제 이 확산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시나리오로 좀 전개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시장은 지금 현재로서는 뭐 조기 대선에 대한 시나리오 쪽을 좀 시세에 반영하는 것 같고요. 네. 다만 뭐 뚜껑은 열어봐야 되기 때문에 이 이제 시나리오별로 해가지고 정치 불확실성이 제거된다라는 측면에서는 일단 공통적인 분모로서의 어떤 긍정적인 모멘텀은 있습니다만 결과에 따라서는 또 이제 시장이 또 다른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있죠. 네. 이를테면 현재 기준으로 시장을 보면은 뭐 정치 테마주가 극성을 부린다든지 하는 걸 보면 결국에는 조기 대선을 통한 뭐 신정부 기대감 쪽으로 현재는 반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이제 반대 결과 나왔을 때는 또 시장은 또 다른 어떤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를테면 이런 거죠. 조기 대선 시나리오로 간다고 했을 때는 지금처럼 뭐 정치 관련한 테마주나 뭐 경협주나 이런 쪽이 좀 움직일 수 있는데 만약에 이제 반대 시나리오라고 했을 때는 이를테면 이제 방산주라든지 뭐 이런 쪽이 조금 더 이제 힘을 받을 가능성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뚜껑이 열려봐야 또 우리가 좀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내일 이후의 결과를 일단 보면서 전략을 좀 재정비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네,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시장입니다. 자, 다음 키워드 확인하겠습니다. 트럼프 리스크 끝물인가? 일단 그 4월 9일에 상호관세 다시 한다고 하는데 시작한다고 하는데 그럼 저희 일주일 동안 협상할 수 있는 시간을 번 거잖아요. 네, 그렇다면 조금 긍정적인 시나리오가 앞으로는 연출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그리고 더 이상 관세 부과에 대해 이야기가 나오지 않겠다라는 재료 소멸 측면에서 앞으로는 조금 더 기대를 해봐도 좋을까요? 글쎄 뭐 일주일에 뭐 또 시간을 벌었다라고 아전인수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미 트럼프가 취임한 지 지금 몇 달이 지나가고 있고 이미 뭐 멕시코나 캐나다 사례에서도 한 달 이후에 했지만 별다른 어떤 진전이 없었죠. 그 배경이 무엇이냐면 일단은 지금 상대국들이 어쨌건 지금 강경 대응 기조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어디 한 나라도 지금 트럼프에게 뭐 굽혔다라는 나라가 있던가요? 지금 현재 상황에선. 그래 때려라 나 맞겠다. 아직도 이런 상황인데 뭐 일주일이라고 뭐 이렇게 달라질 게 있나 이런 생각들 들긴 합니다. 뭐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근데 이제 트럼프의 지금 어떤 행보를 보면, 그러니까 결국 이제 대중들이 좀 원하는 걸 해줬으면 하고 뽑아줬는데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있으니 이게 지금 이제 시장에 계속적으로 좀 충격으로 다가오는 그런 상황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상대국의 강경 기조가 지속되는 이상에는 이 이슈는 물론 오늘은 유독 좀 이제 미국 쪽에서 좀 세게 두드려 맞는 하루겠지만 앞으로도 여지는 저는 계속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가지고 트럼프 리스크가 이제 제로 노출로 이제 소멸됐다라고 판단하기에는 너무나 조심스럽고요. 왜냐하면 트럼프는 또 언제 어디서 어떤 돌발 행동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네. 근데 저는 이제 트럼프 관련한 리스크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딱 두 가지를 봐요. 뭐냐면 트럼프가 개과천선할 거냐 굴복할 거냐. 근데 개과천선은 좀 안 될 것 같죠?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좀 판단을 잘못한 것 같으니 내가 사과할게 상대국들에게 사과를 하면서 우리 조금 더 발전적인 협상을 하자라고 하면 좋겠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뭐 속된 말로 뭐 노빠꾸기 때문에 뭐 좀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죠. 그렇다면 지금 이제 전선이 어떻게 전개가 되냐면 상대국들의 지금 강경 대응 기조로 결국 이제 트럼프가 굴복할 것이냐. 근데 저는 이제 이 시나리오 쪽에 조금 더 무게가 실리는 것 같아요. 트럼프는 절대 현재까지는 그 어떠한 것도 좀 양보하는 스탠스가 전혀 없었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 상대국의 강경 기조가 지속이 된다면은 시장은 당분간 이런 좀 관세 우려로 인해 가지고 출렁거림은 반복될 가능성은 있지만 지금 중요한 게 지금 트럼프의 관세 우려가 단순히 상대국에만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미국 경제에도 부담을 주기 시작을 했고 지금 미국 내 자국 여론도 지금 악화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여기서 이제 관전 포인트는 뭐냐면 결국엔 조기 레임덕이나 의회가 제동을 거는 시나리오를 들 수가 있겠죠. 그것은 트럼프의 굴복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네. 아무리 뭐 트럼프가 제왕적인 대통령이라고 하지만 이미 우리는 지난 연말에 트럼프가 부채 한도를 폐지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강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하원 모두 공화당이 우위인 이런 상황에서도 의회에서 제동을 걸었죠. 네. 무슨 소리냐? 전통적으로 부채 한도 부분은 의회가 해왔던 일이고 의회가 알아서 할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이제 좀 내부적인 제동이 걸린다면 그때 비로소 이제 트럼프의 관세 리스크는 완화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개과천선보다는 좀 굴복 쪽의 시나리오로 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 미국 의회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 지금 너무 좀 독단적인 결정을 취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견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이게 상대 네, 나라의 관세를 매긴다고 미국이 잘 사는 게 아니라 미국도 함께 좀 무너지는 가격 인상 오고 인플레 오는 그런 현상도 지금 우려감 커지고 있잖아요. 이거는 조금 더 이슈 팔로우업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 넘어가겠습니다. 3전 릭스 기회냐. 자, 그럼 여기서 이슈는 조금 더 확인해야겠지만 어쨌든 추가 협상 가능성이라든지 정치 불확실성 해소라는 여러 가지 호재성 키워드를 가지고 시장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럼 오늘 떨어지는 종목들 접근 기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저는 뭐 반도체는 오늘 좀 밀리는데요. 저는 네. 이건 뭐 좋은 타이밍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특히는 이제 뭐 항상 이제 단골처럼 이제 물어보시는 질문이 반도체와 삼성전자 하이닉스인데 네. 저는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최근의 조정은 오히려 뭐 그전에 이제 좀 저점에서 못 잡으신 분들은 이번 조정이 좋은 어떤 좀 매수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예. 지금 삼성전자 1분기 이익 추정치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KB증권 리포트를 보더라도 시장 지금 예상치는 평균적으로 5조 1천억 정도의 형성이 돼 있는데 지금 5조 8천억까지 올라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배경은 이제 1분기에 좀 디램이나 낸드 가격이 올라간 쪽이 이제 장부에 반영될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건 이제 비단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SK 하이닉스도 그 모멘텀은 공유하겠죠. 다만 이제 조금 날씨가 다른 건 삼성전자는 그런 쪽을 오롯이 좀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은데 SK 하이닉스 쪽은 아시다시피 이제 HBM 쪽에서 노이즈가 좀 있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논의 강조해 드렸던 것은 단기적으로는 제가 좀 삼성전자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다. 네. 그러니까 이 기존 여전히 뭐 유효하고요. 그리고 반도체 투톱은 길게 보면 둘 다 유효하다. 네. 단기적으로는 아직까지도 지금 삼성전자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다 이런 거고. 다음 주에 잠정 실적이 이제 발표가 되는데 요랬을 때 이제 이익이 좀 이제 좋다라는 평가가 나오게 되면 그때 이제 비로소 이제 소부장을 촉발할 수 있지 않을까. 반도체 쪽은 이제 이런 시나리오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주 이제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 이후에 조금 긍정적인 흐름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오늘 같은 날 오히려 접근 기회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자동차나 철강, 반도체 쪽이 이 추가적인 관세는 일단 면했습니다. 이쪽에 대한 시선은 아직은 투자 심리가 좀 불안하긴 한데요. 접근성은 어떻습니까? 이거 사실은 좀 이제 애널리스트 분들이 좀 각각 나오셔가지고 그 이제 업종에 대한 어떤 관세 민감도를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네. 짧은 시간에 제가 이제 함축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결국엔 그 관세 민감도에 따라서 업종별로는 좀 차별화가 있을 가능성이 좀 있죠. 특히나 지금 이제 자동차 쪽이 관세 쪽에서 가장 좀 이제 우려감이 큰 건 뭐냐면 전 세계 무역 교역량 중에 가장 그 비중이 큰, 그러니까 1위 비중이 바로 자동차거든요. 왜냐하면 그 대당 단가 자체가 벌써 비싸다 보니까 이런 어떤 이제 교역량이 크기 때문에 자동차 쪽을 상대적으로 가장 좀 관세 리스크가 좀 큰 업종으로 보고 있고 뭐 이제 철강까지 좀 포함해서 본다고 하면 자동차나 철강 같은 경우에는
또 내구재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또 경기를 탄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동차나 이제 철강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관세 우려도 있지만 지금 미국에서 대두되고 있는 뭐 SE 공포라든지 뭐 침체 우려 이런 부분까지도 이제 고려해야 될 변수가 추가적으로 있다라고 보고 있고 상대적으로 반도체는 물론 관세 리스크에 조금 영향이 없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자동차나 철강 대비해서는 좀 경기 민감 어떤 상관계에서는 좀 떨어진다고 보는 거죠. 이를테면 이제 자동차 철강과 다르게 반도체는 이런 특징이 있어요. 혁신을 만들면 수요를 만들어 버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 상황에서 최근에 디램의 업황이 개선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반도체 쪽은 오히려 우리가 교섭력을 미국 쪽에 발휘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업종 중에 하나죠. 지금 조선이 사실 그런 논리로 올라가고 있는데 사실 뭐 엔비디아니 이런 어떤 좀 빅테크 기업들도 결국에 SK 하이닉스에서 양질의 HBM을 공급하지 않으면은 그 어떤 이 밸류체인이 형성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걸 갖다 그래서 리더십이 필요한 겁니다. 이를테면 뭐 SK 하이닉스에서 엔비디아에 뭐 이제 HBM을 공급하는데 대신에 반대급부로 우리가 너희들에게 HBM을 주니까 반대급부로 우리 한국에서 일부 이제 GPU는 무조건 우리한테 뭐 팔아라라는 조항을 걸 수도 있는 부분인데 기업에서 협상하면 안 되니까 그건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교섭력까지 고려한다면 역시나 좀 관세 리스크에서는 반도체가 가장 좀 무난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삼전 한익도 괜찮다. 근데 네. 단기적으로 삼전이 괜찮고 반도체 전반적으로 좀 긍정적인 그리고 방어적인 포지션 나타날 수 있다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은요. 관세 회피 섹터를 지금 볼까라는 물음표인데요. 일단 조선방산이 최근 지수 급락에 정말 견고한 흐름을 보여주었고요. 오늘 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종목들 상승합니다. 오히려 상승하고 있어서 관세 무풍지대로서 역할을 앞으로 좀 해줄까. 이런 기대감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시장이 급락하는데 조선방산이 이제 좋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관세 회피 어떤 섹터로서 부각이 되는 것인데 그럼 이건 이제 반대급부가 생기잖아요. 그럼 관세 리스크가 완화돼가지고 지수 반등하면 조선방산이 그러면 반도체랑 손잡고 올라올 수 있을까만 생각을 해보면 연속성에 대해서 이제는 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원체 가격이 많이 오르기도 했었고 저는 뭐 나올 때마다 이제 조선방산 반도체 항상 물어보시지만 전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가격적으로만 본다면 전 조선방산보다는 반도체 쪽이 더 매력적이라는 그런 어떤 입장을 계속 견지하고 있기 때문에 조선방산에 대해서는 저보다 이쪽 섹터에 대해서 더 잘 아시는 분의 어떤 의견을 참조해 주시는 게 여러분들께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렇게 발언하겠습니다. 네. 왜냐면 매번 이제 조선방산 여쭤보면 가격적인 부분을 늘 짚어주셨거든요. 관세 여부와 상관없이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점 멘트해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제약바이오 쪽은요. 자, 의약품 쪽이 이제 오히려 관세 무풍지대에 들어간다라고 평가를 받으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오늘 7% 급등합니다.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사고 있고요. 자, 바이오 안에서도 물론 이제 선별은 해야겠지만 이렇게 관세 무풍으로 들어가는 종목들은 봐야 합니까? 그러니까 지난주까지만 해도 이제 공매도 이제 요 재개 때문에 사실 이제 뭐 바이오 조선 방산 뭐 이런 쪽에 대한 이제 의구심들 굉장히 많았는데 일단 이제 공매도가 재개되고 이제 일주일이 좀 지나고 이제 이렇게 경과하면서 보니까 바이오 쪽은 제가 좀 뚜렷하게 확인되는 건 하나가 있습니다. 코스피 대형 바이오주들이 그동안에 상당히 가격 메리트가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공매도 재개가 시행되고 나서 동향들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뭐 코스닥이나 코스피나 전체적으로 좀 공매도에 대한 좀 증가세는 눈에 띄긴 합니다만 확실히 가격적인 부분에서는 코스피 대형주 쪽이 좋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바이오에 대한 전략은 오히려 지금 이제 그동안에는 알보리로 대변되는 코스닥의 뭐 시가총액 상위 뭐 신약 모멘텀이 있는 기술 수출 모멘텀이 있는 그런 바이오주였다면 지금 구간부터는 좀 바이오 쪽은 그동안 조정을 좀 충분히 많이 받은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사실 단기간에 조정을 굉장히 많이 받은 종목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리고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공매도 추이를 보게 되니까 공매도가 지금 거의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오히려 지금 코스피 대형 바이오주 쪽이 가격 메리트나 또 수급상의 어떤 좀 빈집의 어떤 효과가 좀 기대가 되기 때문에 전 단기적으로는 오히려 지금은 바이오 쪽은 좀 코스피 대형주 쪽을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코스닥 말고 코스피 대형주 쪽으로 바이오는 단기 접근 가능하다 이렇게 언급해 주셨습니다. SK증권 조성우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